오늘 그거를 싹 다 나갈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 작품으로 봐야 될 것들이 보면은, 자, 일단은 세트를 좀 정리해 볼게. 봐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가 뭐야? 여기 정리해봐. 이게 고대가 여기. 이게 고대가야, 삼국시대인데. 그 다음에 6번부터 해가지고 14번까지가 향가야. 그 다음에 15번은 고려가요와 향가의 중간 정도에 있는 향각의 고려가요야. 향각의 고려가요는 뭐야? 고려가요처럼 악학계범이나 악장가사에 실려 있었는데 형태 자체가 향가랑 비슷해. 그러니까 악학계범이나 악장가사에 실리면 한글로 실려 있거든. 특히 여기에서도 그렇잖아. 이제 고대가요 중에서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네도 이제 악학계범이나 악장가사에 실려 있지. 고려가요랑 같이.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한글로 보내서 기록돼 있거든. 얘나 이제 한글 기록인데, 근데 그 시의 형태를 보니까 향가랑 비슷하다는 거지. 십구치 향가. 그래가지고 향각의 고려가요,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거기 16번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처용가가 보면은 향가 처용가도 있고 그 고려가요 처용가도 있거든. 그 16번 처용가는 고려가요 처용가야. 이 고려가요 처용가의 일부 부분이 향가 처용가랑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향가를 번역을 처음 시작한 그런 파트야. 그래서 16번부터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24번까지 이게 고려가요인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만전춘별사 같은 경우에는 24번 만전춘별사는 요거는 이제 시조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 왜 형태 자체가 약간 연시조 느낌이 나. 고려가요인데 각 연별로 나눠져 있고 각 연의 특징이 세 줄로 돼 있으면서 사업부율격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시조의 형태랑 되게 유사해서 요거는 이제 시조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준 작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가요 말고 귀족들이 부르던 25번에 뭐가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경기체가, 경기 어떠하니 있고 플렉스 노래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잖아, 과시야. 그리고 26번과 28번까지 이게 악장이야. 악장은 뭐야? 교가나 아니면 국가 같은 거라고 해서, 용비어청가는 조선의 건국 정상성을 노래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상대별곡은 뭐야? 사헌부의 노래, 사헌부의 위엄의 노래, 지금은 좀 검찰청가 같은 느낌인 거야. 신도가는 뭐야? 정도전이 새로운 도읍을 만들고 한양에 정하고 나서 그 경치를 과시한 거지.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경찰청가, 조선 국가 같은 느낌인 거야, 얘네들이 각각. 그래서 악장인데, 이 중에서 28번인 신도가 같은 경우에는 악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체가의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 어떠한 인구의 느낌이 나. 그래서 이 경기체가와 악장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고, 일부 경기체가는 악장 형태로 쓰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악장은 사실 내용적인 부분인 거지. 그리고 경기체가는 형식적인 부분인데, 형식과 내용이 경기체가에서 악장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건 요건데, 이 중에서 메인 작품들만 좀 정리를 해볼게. 다 할까?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번 해보자. 일단은 고대가요는 짤막짤막하니까 후딱딱딱딱 넘어가고, 향가 중에 중요한 것들 정리하면서 나머지 짧거든? 간단하게 정리하고, 고려가요 좀 가면 이제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뒤에 경기체가 악장은 건너뛸게. 읽어보기만 해.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작품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표작들은 넘어보고 고려가요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나와봐. 자, 공무도화가부터 보자. 공무도화가 모르는 사람, 좀 아는 사람. 자, 보자. 공무도화가부터 보자. 자, 우리 배경서가 봐봐. 옆에 고조선 때 뱃사공인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어. 근데 머리가 된 미친 백수 광부라고 그러지. 머리가 하얗한 게 백수잖아.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백수 말고 머리가 하얀 광부, 미친 사람이란 뜻이지. 미칠 광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술병을 끼고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뒤에서 막 말렸는데 결국에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았대. 그래서 이 얘기를 광리자고가 자기 아내한테 돌아가가지고 이제 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내인 여옥이었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널리 퍼뜨렸는데 이게 백수광부의 아내가 사실은 부른 노래를 듣고서 이제 퍼뜨렸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인이가 되는 거지. 자기 그 남편이 물에 들어가는 거를 막고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부른 건데 그게 안 된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원문 자체는 거기 보면 한자어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화라고 해서 역사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한역시니까 어떻게 불렀는지는 몰라, 사실. 근데 그냥 뜻을 해석해보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 거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 물을 건너지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은 어이 알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 근데 여기서 각각 물이 3번이 나오잖아. 1, 2, 3행에.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뭐야? 사랑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물은 이별을 의미하고, 세 번째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 왜?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무슨 뜻이야? 나의 사랑을 떠나지 마시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의 물을 건너지네는 뭐야? 님은 이별을 하러 가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마지막 물에 휩쓸려 돌아갔으니까 어때? 죽음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가 나와? 가시님을 어이하고 해서 체념적인 정서가 나타난다고 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조선 시대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정시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 내용을.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용 별로 없으니까 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알아두면 돼. 그냥 기본 상식 개념이야. 우리나라의 고대가요 4편 플러스 해가까지 해서 5편은 기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뭐냐? 황조가도 배경설화가 있지. 근데 사실 고대가요들은 대부분 정읍사를 제외하고 다 배경설화가 있거든. 정읍사도 있긴 있어. 근데 배경설화가 왜 있겠어? 사실은 배경설화가 시에 따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에 노래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시를 배우는데 역사책 내용을 얘기하고서 시를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를 얘기하고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 하고 배경설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시가 메인이 아닌 거야. 이게 부수적인 거고 스토리가 메인이었던 거지. 자, 황조가는 뭐냐? 고구려 누가 배웠니? 고주몽이 배웠잖아. 고주몽이 첫째 아들이 누구야? 유리거든. 유리.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라 세우러 갔다가 이제 갈 때 자기 와이프, 첫째 와이프한테 어때 칼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칼 반쪽 주면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맞춰보고 맞으면 내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게 유리였지. 둘째. 아니, 두 번째 왕. 고주몽의 첫째 아들이자 고구려의 두 번째 왕. 근데 유리왕은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내 2명을 받았고요. 화희랑 치희랑. 근데 그 아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도망가 버렸어. 자기 집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와이프를 사랑해가지고 유리왕이 쫓아갔는데 와이프가 안 돌아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쓸쓸하게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 황조라는 건 뭐야? 황행, 황조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나? 면한경과에서 황행이라고 나오잖아. 노란 앵무새. 다른 말로 꾀꼬리. 꾀꼬리가 노란색이거든. 황조 이것도 뭐야? 꾀꼬리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꾀꼬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슬픈데 혼자 있어서 외로운데 꾀꼬리 쟤네 둘은 항상 한 쌍이 같이 나가다니네.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야. 보면은 일단은 한자로 이제 그 역사책에 나와 있겠지. 편편황조, 자옹상이, 여마지동, 수기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로 풀이해 보면 헐헐나는 적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게 놀리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가 있고 무슨 뜻이야? 나는 외롭고 꾀꼬리는 즐거워 보이는 거지. 꾀꼬리는 그래서 뭐야? 나의 정서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문이지. 나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면서 나의 정서와 반대되잖아. 정다운 꾀꼬리 했으니까 정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됐지만 나의 정서와 반대되니까 뭐야? 객관적 상관문인 거지. 나의 정서와 일치하면 뭐가 되겠어? 감정을 느끼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황조가 됐지.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 20페이지에 봐봐. 정읍사. 정읍사는 어차피 거기 뭐야? 그 악학개범에 실려져 있는데 이게 배경설화가 전해지긴 해. 거기 보면은 배경설화 보면 정읍에 살고 있는 한 행상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가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였다는 노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면 악학배범이잖아. 악보잖아. 그래가지고 옆에 뭐가 나오는 거야? 전강, 소역, 후강경, 과편, 금선조, 소역같이 악보에서 이제 어떤 악기로 다루어라, 어떤 음료로 다루어라를 적어놓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악보의 가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악학개범에 나오는.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그냥 고어로 한글로 돼 있지. 앞에 것들은 한자어가 있고 한글로 배웠잖아. 왜 한자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고어 그대로 외워가지고 고대가요인데도 어때? 뭔가 고려가요 배우는 느낌이 들지.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봐봐. 자, 달하, 높이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옷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가요적인 특성이 있는데 우리 고려가요는 왜 한글로 적혀 있어?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유행가를 이제 조선의 왕이 누구야? 초대왕 이성계잖아. 함경도 촌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궁중음악을 듣겠어? 아니면은 유행가를 듣겠어? 당시 유행가를 듣겠지. 근데 이 사람이 임금이 돼서 왕이 돼가지고 들어갔어. 그렇다고 갑자기 막 궁중음악 크게식 같은 거 들으래?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듣던 노래를 악공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연주를 시켜야 되는데 악공들한테 그럼 뭐를 만들어줘야 돼? 악보를 만들어줘야지. 악보를 만들어서 기록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대부분 고려가요인데 저음사는 어때? 고대가요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유행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지. 자, 내려가보자. 달하. 다는 하는 뭐야? 높임의 목격조사지. 시동고는 고정법 배웠으니까 알지. 높임의 목격, 임금하를 조선해 그거지. 달하, 달림이시여. 높이 곰. 우리 곰 뭐였어? 곰, 곶, 옴, 옷은 강세점이사, 옴, 강조조사, 옴, 강조선호말음이지. 첫 번째 뭐야? 강세점이사, 앞에 말을 강조해주는, 여기서 강세점이사로 쓰였어. 옴 뭐로도 쓰여? 강조조사, 앞에 말을 강조해주는 조사 형태로도 쓰여. 세 번째는 뭐야? 강조선호말음이, 선호말음이로 해가지고 앞에 말을 강조해주는 형태로도 쓰여. 높이 곰 하면 뭐야? 높이 높이지, 높이를 강조하는 거야. 가라, 높이 높이 도드샤. 어기야는 후렴구 영구야. 후렴구 영구는 뭐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쓰는 것들인데 보통 원래 고려가요에서 조흥구라는 개념이 나오지. 조흥구라는 거는 뭐야? 흥을 돋우는 거야. 만들 조자에다가 흥을 만들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 두 번째는 후렴구, 뒷부분에 반복되는 거.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인데 정읍사도 고려가요랑 같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어디 영구와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어기야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한 단어씩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영구고 뒷부분에 크게 길게 돼가지고 반복되는 건 뭐라고 그래? 후렴구라고 그러지. 그리고 둘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게? 조흥구, 흥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자, 어기야 멀리본 비치옷이라 어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야? 보통은 영구라 그러고 어기야 어강돌이 아흔아롱돌이 같이 뒤에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건 이런 거 후렴구라 그래. 보통 우리 후렴이라고 그러잖아. 뒷부분에 반복되는 거. 자, 그래서 어기야 머리곰은 뭐야? 멀리 강세점이까지 이렇게 멀리 비추옷이라. 어기야 어강놀이 아흔아롱 등은 후렴구인데 특별한 의미가 없지. 그리고 고려가요랑 비슷하게 이 영구와 후렴구 다 뭘로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울림소리로 돼 있고 대체로 이 울림소리 영구 후렴구들은 악기 소리를 음성 상징어 별로 의성어로 표기한 거라고 봐. 자, 그 다음에 저제 열어주는 거. 저작거리라는 표현 들어봤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저자 들어봤어? 이게 뭐야? 시장이라는 뜻이잖아. 시장에다가 이 갖다 붙인 거지. 시장에 가 계신가요? 여다가 뭐였어? 가다였잖아. 그치? 열구로만 때 지나가는 거니까 여 계신가요? 여러신가요? 가 계신가요?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영구지. 증대를 디디올 쉐라. 진대를 디딜까 쉐라가 뭐였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남편이 진대 위험한 곳에 갈까 두렵습니다. 혹은 해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서 돌아오지 못할까 드디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대라는 표현을. 자, 어기야 어강돌이 이거 후렴구지.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이나 내려놓으십시오. 어디에든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들고 있지 말라는 거지. 좀 쉬고 말하는 거야. 어기야는 영구지. 내 가는데 점그럴 시라. 내는 여기서 나가 아니라 당신을 의미해. 당신 남편이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뒷부분은 후렴구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좀 잘 알아도 우리 고대가요 중에서 몇 안되게 잘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 몇 안되게가 아니라 유일하겠지. 사실 어차피 고대가요 5작품인데 그 중에서 문학성이 가장 높은 게 뭐야? 저음사거든요. 문제 내게 많은 것도 저음사야. 나머지 사실 문제 내고 있겠어? 몇 줄 안 되는데. 어떤 말이지? 자, 그래서 저음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역사책에서도 배웠을걸? 22세기니까. 임수로왕 산세서 그런 적 있어. 아래서 배워왔잖아. 자, 봐봐. 부지가는 그 배경설화랑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는 어디에 실려 있어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을지. 후한, 세조, 광무제. 후한이니까 한나라가 한번 망하고 나서 전한 다음에 후한이었잖아. 후한 말은 이제 삼국지 시대고. 삼국지 시대 좀 직전에 그 광무제 누구야? 이제 그 후한에 처음 세운 사람이야.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요일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 삼봉우리 있는데 거북이 모양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대. 누군가를 부르는 백성 200~300명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쓰는 거지.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해? 여기 사람이 있느냐? 이제 구간이라는 거는 9주장이야. 9주장들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알려준 노래가 뭐야? 구하구하 수기현아 약불현야 권작이 희야 라는 한자어로 역사책에 실려있는데 내용을 번역해보면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많이 들어봤지 요거. 처음 들어봐. 가야 건국설화야. 그래가지고 거북이는 여기서 뭐를 상징해? 이제 신령스러운 동물이고 머리는 뭐를 상징해? 임금 혹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 그래서 임금을 내놓아라 혹은 생명을 내놓아라. 협박하는 거지.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위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 세상적인 거. 호명, 명령, 가정, 위협으로 간다고 그래. 호명, 이름을 부르고 명령, 내놓아라. 가정, 그렇지 않으면 위협, 머리를 잘라서 구워 먹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거기 보면은 이 노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불러. 영신군가. 영신군가는 뭐야? 맞이할 영자지. 우리 환영하다 할 때도 그거잖아. 영, 신적인 군주, 신적인 군주를 맞이하는 노래. 그러니까 군주를 달라고 하늘한테 요구하는 노래. 혹은 집단무요. 집단적으로 무는 뭐야? 춤추는 거지.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 혹은 노동요적인 성격도 있어. 왜? 흙을 파면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주술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임금 달라고 노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집단으로 춤추면서 노래하고 노동할 때 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어쨌거나 이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노래라는 거야. 부지가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렀더니 이제 어때? 그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상자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 상자를 아래 열어보니까 몇 개가 있어. 6개의 금알이 있지. 그래서 그 금알을, 황금알을 잘 모셔뒀더니 나중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어때? 중국의 여러 성인 왕들과 비슷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 은나라의 천을 갖고 한나라의 고조 갖고 당나라의 고조 갖고 우나라의 요순임금 순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됐지. 그래서 6가야잖아. 6가야의 각각 왕이 됐고 그 중에 대가야의 왕인 김수로가 여기 이제 우두머리였다. 라고 하면서 6가야가 만들어진 그 근원을 노래한 역사책에서 거기서 나온 노래를 뽑아가지고 배운 거. 그러니까 고대가요는 어디 한 군데 나온 게 아니라 하나 살아있니? 어디 한 군데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온 게 다 짜집게서 야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이전에 나온 시들 뭐 있나 다 찾아봐가지고 쫙 모아놨더니 4개 내지는 5개가 나와. 이 4개가 이제 뭐야? 동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부지가 이렇게 4개고 해가는 약간 부지가를 뺏겨 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다가 향가적인 특성도 좀 있어가지고 이거 향가에 넣을지 고대가에 넣을지 좀 애매해서 빼놓는 경향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4개 내지 5개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노래 기록을 찾아보면 그게 이제 우리 고대가요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야. 여기저기 나온 거 다 모아놓은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봐봐. 해가도 이제 삼국유사 역사책에 나온 건데 보면은 자 신라시대 배경 봐봐. 신라 성도광대 순정홍이라는 사람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가는 도중에 임회정이라는 것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서 수로부인 아내를 이제 납치해놨대. 수로부인이 되게 아름다웠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그 용이 다시 납치한 거를 취소하고 부인을 노래를 거기다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지가랑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이거는 향가라기보다는 한역시야. 그러니까 한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해놓은 건데 이게 한역시이긴 하지만 이제 고대가요적인 어떤 부지가랑 유사성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같은 기록 내에 수로부인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거든. 그게 헌화가 기록인데 헌화가는 또 향가로 돼 있어. 향가와 한역시의 차이는 뭐야? 한역시는 그냥 뜻만 갖다가 한자로 적어놓은 거고 향가는 어때? 그거의 음과 뜻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향차고. 그래서 해가를 한번 보자. 자,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랑 똑같잖아. 남의 안에 훔쳐간 지 얼마나 크냐. 내 많이 번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너희들과 구워 먹으리. 주술요지. 주술적인. 이것도 뭐 부지가랑 거의 비슷해.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불렀더니 거북이는 여기서 용을 상징하기도 하지. 그래서 용이 그 아내를 다시 내놓았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29페이지. 이 수로부인은 이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순정궁이 이제 여기 경주땅에서 우리 보면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강동묘역의 강릉까지 부임하는 과정에 바다 따라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이 과정에서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황화가야. 창작 배경 보면은 이제 순정궁이 강릉태수로 부임할 때 보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산봉우리 높은 곳에 이제 철쭉꽃이 펴 있는 거야. 순정궁 부인이 저거 아름다운데 누가 나한테 좀 꺾어다가 받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기 너무 절벽에서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데 어떤 소 끌고 가던 늙은이가 갑자기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때? 그 소를 이제 내려놓고 올라가가지고 꽃을 꺾어다가 받쳤대. 그래서 이제 헌화가인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강릉에서 이제 경북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 헌화가 관련된 관광지가 있어. 그래서 동해안 쪽 여행 가게 되면 나중에 한번 가봐. 그 절벽이 뭐 여기다라고 해가지고 꾸며놓은 데가 있거든.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거는 뭘로 돼 있어 이제 5어로 돼 있지. 자, 근데 봐봐. 김한진 해독, 양주동 해독으로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향가를 들어갈 건데 향가는 총 25수가 정해져.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한 10편 정도 돼. 25수 중에 삼국유사에 14수가 실려있고 균여전이라면서 균여대사의 일대기, 균여전에 11수가 실려있는데 거의 삼국유사 걸 많이 배우고 근데 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이 향가 자체를 우리가 옛날에는 번역을 못했었어. 근데 어떻게 번역하게 됐느냐?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고려가요 처용가가 있고 향가 처용가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언뜻 보니까 이게 향찰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 한자가 몇 개를 보니까 이 부분은 그 뭐야 고려가요랑 향가랑 겹치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번역을 해볼까? 근데 고려가요는 뭘로 돼 있어? 이제 중세국어로 돼 있지. 고려가요는 중세국어로 돼 있고 향가는 향찰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번역한 거야. 마치 그 이집트 상형 문자 그 샹폴리옹이 로제타석 가지고서 번역하잖아. 세 개 문자로 돼 있는 거. 이집트 상형 문자랑 토속 문자랑 그리스어랑 뭐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서 그거 보고 번역을 하거든. 최초로 상형 문자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세국어랑 향찰을 서로 비교하면서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걸 번역하는 데 성공을 해. 양주동은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의 스승이야. 최초 서울대 공부과 교수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업적이 되게 위대한 거지. 근데 양주동이 번역한 거에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점이 좀 많아. 처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교수인 김한진이 이거를 다시 번역해. 그러면 이제 양주동과 김한진 버전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게 버전 1이고 이게 버전 2인 거야. 자, 교과서에 몇 개 나오는지 볼 것 같아. 근데 수능에는 7개 나와. 이래서 향가의 딜레마가 생겨. 뭐냐면은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주동이나 김한진이 둘 다 비슷하고 양주동이 워낙 잘 번역해서 이거는 상관없어. 근데 창기파랑가 이게 대표적이거든. 창기파랑가는 연기극에도 많이 실리고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실렸는데 여태껏 한 번도 평가원에서 실은 적이 없어. 왠지 알아? 평가원과 수능 누가 내니? 출제 누가 해?
지방대 국문과 교수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대 국문과에 나오거나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에 나온 다음에 지방대 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교수로 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야. 근데 대스승인 양주동 버전에 안 쓰고 김한진도 서울대 교수면 이 버전에 쓴다고 자기 앞뒤에 방식은 있어. 그러니까 서울대도 여러 개파가 있단 말이야, 국문과에서. 그러면은 괜히 선배들한테 밑보일 필요 없잖아. 이런 거 괜히 하나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양주동 하면 양주동 쓰는 대로 욕먹을 수도 있고 김한진 쓰면 김한진 쓰는 대로 욕먹을 수 있겠지. 근데 수능은 오리지널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양주동 걸 쓴다고 해. 나온다면 제목료가. 그러면 창피판한 말 뭐를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골치 아프잖아. 아예 안 해보냐. 그래서 창기파란 말은 여태까지 연기교리에도 되게 많이 들렸거든. 그래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서 원래 일반 작품 같으면 여태까지 몇 번은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 작품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게 이것 때문에. 이거야 뭐냐 이거야 뭐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교과서는 김한진으로 돼 있어. 그러면 내신은 거의 김한진이야. 제망대가를 제외하고. 근데 수능은 어차피 제망대가 빼는 건 나온 적이 없어. 거의 회. 양주동을 써야 될 것 같거든. 느낌상. 그 사람들이 괜히 거기에서 나 김한진 쓸래 그런 거 욕처먹고서는 선배들이랑 관계 다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지방대 교수로 끝나니까. 서울대 국문과들은 전부 교수로 되는 거예요. 서울대 국문과를 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국문과 강사들이 서울대 국문과 교수들이 보통은 그 대학원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 서울대 교수를 목표로 해서 지방대 교수부터 시작하는데 나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로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학번 선택 좀 해보려고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 가야지 하고서 갔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는데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 되려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 강사하면 인간이 오면 되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데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 극히 드문 거야. 그 사교육판에서 국어 강사들은 서울대 국문과가 거의 없어. 왜? 교수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아예 서울대 국문과 학부만 나오고서 나는 이제 서울대 국문과는 빠이빠이하게 하는 애들이만 나오는 거야. 자부심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최고의 학과잖아. 국어 분야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서울대 국문과에서 뭐 국어 공부할 때 미국으로 갈 거야?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전기전자공학이니 뭐니 뭐 이런 다른 과들은 다 어때? 해외에 다른 더 좋은 과들이 있겠지. 그 대학이. 근데 서울대 국문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서울대 국문과지. 그래서 이제 서울대 국문과가 이런 파벌도 있고 서로 싸움도 하고 거기 내에서 어차피 다 교수들이 나오는 거거든. 저보기 있는 교수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과서는 대부분 김한진 버전으로 많이 돼 있고 근데 대망매가는 또 양주동 버전으로 돼 있고 수능에 실리는 건 대부분이야. 여태껏 평가원에서 김한진 버전이 실린 역사는 한 번도 없어. 이해되지? 그래서 앞으로 근데 김한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하지만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 데들이. 공부하다 뭐 인문 계열 이런. 그래서 그냥 공대 가는 거야. 예체능도 되게 보수적이지 사실. 예체능 여기 뭐야 학연, 지연 그리고 자기 이제 뭐 부모들 막 이런 라인 없으면은 되게 힘들어. 근데 또 부모 라인 있으면 또 되게 쉽게 가는 게 예체능이지. 그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 욕할 수 없어. 네가 부모여도 니네 자식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않도록겠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보면 지네 자식 때 어떻게든 미리 써가지고 고등학교 먹고 의대 먹고 막 어디 뭐 저기 뭐야 봉사활동 2000시간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인 이상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든 다 잘해주고 싶거든.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 웬만하면 이공계 가라는 거야. 문과 가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대부분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과 쪽은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거 가는 게 이거는 그래도 좀 공정해. 교수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자기 실력 해가지고 뭐 사이언스니 뭐 네이처니 이런 데 논문 내고 이러면 교수 서울대 교수까지도 연구 없이도 갈 수 있어. 정말 하나의 연구 없이. 근데 인문계나 예체능계 교수 높은 자리 전부 다 연줄 강문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도 그 치열한 싸움이지 어떻게 보면 누가 좋다 누가 말다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 왜 나중에 후대일본을 가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이 고전 시간에도 되게 웃긴 게 옛날에 누군가가 번역을 한번 해놓은 거고 해설을 먼저 해놓은 거면은 그걸 못 건드려. 왜? 선배들이 해놓은 걸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작품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느꼈겠지만 삼위인국, 송민국, 관동외국은 암기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해설 자체가 바뀌지 않아. 우리 거기 나오는 산인가 그놈인가 뭐도 뭐이시고 간신이면서 장애물이야. 근데 왜 개성은 장애물이면서 간신은 안 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야. 왜 옛날에 누군가 그렇게 번역해놔 그걸 누가 건들 수가 있어? 건드리라고. 그러니까 한 번 선배들이 번역해놓은 거를 후대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암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필요 없다. 시대가 질러가지고 해석에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 바꿔. 왜? 출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괜히 선배들한테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싹 다 암기다. 이따 듣다 보면 왜 이따구로 해석하지 싶은 것들이 꽤 있을 거야. 근데 그냥 암기야. 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없어. 네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이제 니네가 서울대 공부관에 간 다음에 교수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김한진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바꾸면 돼. 그런다고 해서 교과서에 틀리겠지만 수능에 틀릴까? 좀 힘들겠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지금 작품 파트 7은 특히나 고전 시각 계열 중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연구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되겠어. 자 보자 허나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김한진 해석에 나오는 그 고어 있잖아. 중세국어는 다 뻥이야. 왜? 실제로는 한자로 적혀 있었겠지. 항잘 표기로. 근데 김한진이 생각하기엔 요거를 한자로 적어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양주동이 생각하기엔 또 양주동 내피셜로 요거를 한창로 적어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상의 고어인 거야 이게 그 사람들 생각. 그래서 거기 보면 향가들은 대부분 그 밑에 김한진 해석, 양주동 해석이라고 다 써있어. 왜? 그 사람들이 내피셜이거든. 실제 어쩐지는 몰라. 근데 어떤 한자가 적혀 있었고 그 한자가 어떤 식으로 적혀 있었냐면 뒤에 봐봐. 뒤에 보면은 30페이지에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야. 자포암호 변이 지분 호수 보호 방교견 오힐 부류 참례 이사 등 화힐 절질 가헌 호리음녀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대충 요런 중세국어를 앞에 나온 중세국어를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향가는 다 뻥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하도 굳어져서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집의 바위가에 잡아온 암소를 놓이시고 나를 안디 부꾸리샤든 고질 꺾어 밭돌인다. 이거 읽을 수 있어? 나도 못 읽겠어. 중세국어인데 너무 이게 좀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현대어로 외워. 현대어로 외워. 향가는 나오면 현대어로 외워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차피 많이 나와봤자 25수고 실제 교과서에 나오고 수능에 나오는 거 10수 안쪽이겠지. 그냥 외워.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거 고어 나와봤자 고어 못 읽거든. 그리고 이제 고어를 좀 니네 편하게 한다고 약간 현대어로 바꿔놔도 그게 좀 이상해. 어차피 이제 이게 현대어로 바꾸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것도 어차피 김한진 내피셜이잖아. 양주동 내피셜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랬는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가미해가지고 현대어랑 이걸로 고어를 절반씩 섞어가지고 내는 경우들도 많거든 요새는. 그러면 그게 더 헷갈려.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나? 그냥 현대어로 외워. 내용을 현대어로 외우고 이런 내용이었지. 고어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지. 그냥 대충 매칭해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게 고어로 다 못 외우고 있어 향가들은. 근데 뭐로 외우고 있는 거야? 대충 현대어로 아니까 향가로 대충 이 뜻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푸는 거야. 제말가도 그렇고. 이게 되지. 그래서 현대어를 외워. 봐봐. 자주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래 아니고 보러 하신다면 톳을 꺾어 받치옵니다. 노인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암소는 뭐를 의미해? 생업. 소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가난한 노인인데 그 소 하나가 되게 클 텐데 그거 버리고 꽃을 꺾어 바치는 내 사람을 알아달라는 거지. 혹은 이제 암소는 이런 것도 의미한다고 해. 사회적 제약, 신분이 다르잖아. 수로 부인은 부인이고 노인은 뭐 이제 일반 노인이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버리고서라도 내가 꽃을 바칠 정도로 수로 부인이 아름답다라고 예찬하는 노래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서동요. 이건 고전문법에서 했었지. 기억나? 배경만 봐봐. 백제 30대 무왕의 그 이름이 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부인 어머니와 연못 용사에서 태어났대. 어려서부터 말을 키워 생활을 하면서 서동이라고 불렸는데 그는 신라 진평왕의 딸이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원래 경주로 들어가서 서동요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참여라고 그러지. 누가 이제 그 거짓되게 비판하는 거.
참원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신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고 나중에 백제 무왕이 됐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면은 이제 그 무왕은 역사적으로도 좀 있지. 신라 성을 되게 많이 뺏었잖아, 젊었을 때 전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왕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군사적 목적을 쌓은 사람들이 무왕이라고 시호를 주는 거잖아. 시호지, 살아있을 때 무왕이라고 안 그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호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 보자. 선하공주님은 남그지 얼어두고 맞동강에 밤에 뭘 안고 간다. 자, 양주동 해석 버전이지. 원래는 뭐로 돼 있어? 선하공주 중 삼해지가 양주고 서동강의 양이별 호병거여 이렇게 돼 있지. 자, 내용은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서동강은 문학적으로는 거의 안 나와. 보통 문법적으로 나오고 배경설화와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뒤로 가보자. 다음 41페이지 도솔가. 자, 지금까지 나온 한가들을 보면 다 몇 줄짜리야? 4줄짜리지. 한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세 종류로 되어 있어. 뭐로 되어 있어? 4구, 8구, 10구체 이렇게 해가지고 4구체, 8구체, 10구체짜리 한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가 10구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건 4줄짜리 한가고 이제 4구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8구체 한가가 있고 10구체 한가는 어떻게 돼 있어? 보통 4구, 2구 형태로 돼 있고 2구에 이제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 감탄사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지. 자, 그래가지고 도솔가. 자, 이거는 이제 제방면에 썼던 월명사가 부른 노래인데 배경설화가 또 다 있겠지. 왜 역사책에 나온 노래들이잖아, 향가가. 경도광 때 두 개의 해가 나타나서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천문관측을 맡은 관원이 아래 그래. 인연이 있는 스님을 청하여 꽃을 뿌리면서 공덕을 비는 예식을 거행하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하여가지고 왕이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어때? 태양을 없애주겠대. 두 개의 태양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반역의 징조를 막기 위한 주술적 노래라고 부르기도 해. 이 노래를.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니까. 거기 보면은 내용도 보고 봐봐. 오늘 이에 산화 불러 보보살군 고다 고든 마음의 명예 불이야 미륵 좌주 모리셔버려라.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현대어가? 오늘 이에 산화의 노래, 꽃을 뿌리는 노래를 불러 소산하게 한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의 명예 불이거죠. 미륵 좌주를 매서 벌어들여서라 라는 노래야.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이런 노래를 월명사가 불러가지고 해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렸대.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런 배경설화가 있고 이거 임금 이게 반역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방지 주술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치? 자,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건 되게 처용과네. 처용과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뒤에 나오는 이제 자, 8구체 한 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8줄이야. 처용과는 상징적 의미가 되게 크지. 최초로 번역된 향가문학이야. 맞지? 왜 고려가요 처용과의 부분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원문일 거야. 왜? 고려가요에 한글로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옮겨가지고 붙여놓겠지. 왜? 그 내용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세국어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갖다 옮겨 적었다고 생각하면 돼. 양주동 해석 버전이지. 자, 이거는 배경설화를 보면은 거기 봐봐. 44페이지에 신라 허광왕 때 왕이 계운포에 놀러 갔는데 울산에 갔는데 갑자기 한때 깜깜해져서 사방을 중간에 썩었다. 옆에 있던 관리들이 이제 동해 용왕을 위하여 이제 절을 지어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절을 지어줬더니 동해 용왕이 어때? 인사를 하러 나왔어. 7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 한 명을 맡겼는데 그게 처용이었다는 거지. 근데 처용의 모습을 고려가요 처용가에 보면 마치 이제 이슬람 한인처럼 생겼거든. 이슬람인처럼. 아랍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냐면은 아랍 상인들이 이제 그 신라에 왔던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랍 상인 중에 한 명이 신라에 거처하면서 이제 처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 근데 이제 처용이 여기 나오는 이제 처용과의 내용을 겪고 나서 이제 전염병의 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전염병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신이 돼.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처용물을 추구서 처용가를 했던 이유가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주술적 의미로 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그 밑에 보면은 왕이 그래가지고 미녀를 골라가지고 처용의 아내로 줬는데 벼슬도 내렸는데 어느 날 처용이 이제 밖에 놀러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보니까 역시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침범해 있었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범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전염병에 걸리게 했다라는 의미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화를 내야 되는데 처형이 어떻게 하겠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물러났고 그랬더니 전염병의 신이 이제 처형에 대한 어떤 그 처형의 너그러움에 되게 감동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처형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처형의 뭐 여러 가지 흔적 노래가 있는 곳에는 내가 전염병의 신이 가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처형어가 전염병을 막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자. 다시 43페이지 가면은 양주동 해석 버전이지. 왜 최초로 번역한 거니까 양주동 오리지널 했다는 거야. 자, 서울 어떻게 읽어? 거기 보면은 자, 쉐브리지 이거 숨겨둔 비유이잖아. 자, 이거는 뭐야? 서라벌이라는 뜻이야. 서라벌. 서라벌은 뭐야? 경주의 또 다른 이름이지. 이게 나중에 뭐가 돼? 서울, 수도라는 의미야. 그래서 오늘날의 서울은 서라벌에서 왔지. 서울 밝은 달 아래, 그러니까 경주의 밝은 달 아래 밤들이 놀이다가 밤새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봤더니 가랑이가 4개, 다리가 4개. 둘은 내 것인데, 둘은 우리 아내 것인데, 둘은 위의 것이고, 둘은 전염병의 다리, 전염병의 신의 다리라는 거지. 본디 내 해마는 본디 내 것이지만 아사날 빼앗긴 것에 아승 것을 어찌하리고 어찌하겠는가 리잇고 뭐야 의문형에다가 상대 높임을 썼지 리잇고 이렇게 갔으니까 어찌하리고로 갔구나. 이고가 아니라 리잇이 아니네. 리잇이네. 이거 상대 높임 아니다. 리잇고 의문형. 그래가지고 어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전염병의 신이 다음부터는 이 얼굴이나 이름 있는 곳 다 안 가겠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49페이지 모 죽지랑가. 자, 우리가 향가의 주요 죽자층은 보통은 뭐라고 배우냐면은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화랑과 승려가 많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화랑, 승려 같은 경우에는 월명사, 충담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썼고 또 이제 충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화랑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화랑 뭐 드고라던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화랑이 아니라 낭도거든. 낭도라는 건 뭐야? 화랑에 따라다니는 여러 이제 소년 집단들의 얘기하지. 사실 이제 화랑 같은 경우에는 신라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골목대장 조직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뭐 화랑세기 같은 내용들 보면은 약간 이제 동네 깡패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뭐 사냥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막 이게 이제 화랑들이 했던 일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주술적인 어떤 일들도 하고. 드고라는 사람은 이제 죽지랑을 모시는 낭도였어. 화랑은 아니야. 화랑은 귀족들만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배경설화가 있는데 배경설화가 어디 나오냐면 53페이지에 봐봐. 모 죽지랑과는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 실려있다라고 그러지.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공을 세운 사람이었는데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 그 죽지랑에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 어느 날 드고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징집되어가지고 죽지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구역에 동원되어 있었는데 드고가 보이지 않자 죽지랑이 이제 찾아간 거지. 그래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드고를 위로하였죠. 그래서 이제 드고가 그 감사한 마음에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제 죽지랑을 이제 찬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 죽지랑가 보면은 그 모죽지랑가 사모하다라는 뜻이지. 혹은 추모하다는 뜻도 돼. 모라는 게 추모하다라는 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거잖아. 죽은 사람. 사모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 죽지랑가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죽지랑이 죽어서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하나는 살아있는데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석을 해. 자, 그래서 8줄짜리 8구체 양반가가 간봄 못 그림에 간봄은 못 오림에 지나간 봄은 돌아오지 못하니 모들 기으샤 우를 이시름 살아계시지 못하여 불어 말라버린 이시름. 현대어로 뭐라고 그랬지? 모든 곳 밝히시오. 모든 곳 강세정리사겠지. 그래가지고 전각을 밝히신 지희는 뭐야? 우리 모습을 지시하래. 이게 모습이야.
모습이 해남 헐리적 해가 지나갈수록 헐어져 가는구나. 지금 무슨 뜻이야? 님의 모습이 어때?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헤어진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어때?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 눈이 도란 없이 자, 눈의 도름 없이 저를 만보기 어찌 이루하리. 만나보기를 어찌 이루리. 무슨 뜻이야? 눈을 돌리지 않고 어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지. 낭이 그릴 마음의 끝, 마음의 즉 여길. 낭이 그리는 마음의 모습에 가는 길. 다복부렁의 잘밤 있으리. 다복숭 우거진 부렁의 잘밤 있겠는가. 이 다복부렁을 이제 험난한 이 세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보기도 해. 그건 뭐야? 눈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 무덤 속에서 이제 다시 볼 수는 있겠지라고 해석하면 이제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 험난한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워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뒤에 가면 양주동 해석 버전도 있지. 같이 실려 있어. 봐봐.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이 울면서 실험하는구나. 현대어로만 볼게. 아름다움이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이 지니려 하는구나. 자, 이거는 뭐야? 아직 죽기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하기도 해.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보게 되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보겠다는 거지.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게 다복수 우거진 부렁 험한 마을 혹은 무덤이지. 이것도 잠자할 수 있는 밤이 있으리. 이거는 두 개가 서로 해석이 비슷하지. 양주동이랑 김한진이. 그래가지고 이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양주동 김한진 해석이 완전히 반대야. 하나는 담화체고 하나는 독백체로 돼 있어. 마치 삼인국과 송민국의 차이같이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김한진과 양주동 번역이. 그래서 이제 어때? 그게 못 실리는 거야. 창기파랑가가 유명한데. 자, 됐지? 그래서 몰기랑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대망의 창기파랑가. 창기파랑가는 거의 김한진 버전으로 교과서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향가문학 하나는 무조건 교과서에 보통 실린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학습 활동에 실리던 메인 작품으로 실리던 보통은 제망배가나 창기파랑가 중에 하나는 실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향가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 창기파랑가랑 제망배가인데 창기파랑가는 근데 수능에는 실릴 확률이 별로 없고 제망배가는 수능에도 실리고 내신에도 실릴 확률이 꽤 높은 작품인 거지. 자, 찬 뭐야? 예찬하는 거지.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충담사라는 스님이 지었어.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버전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거기 보면은 김한진에서부터 보자. 느껴봄 강세정이다니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은 다리 흰 구름을 쫓아 떠간 언저리에 현대로 갈게.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요. 자, 여기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경치를 묘사하고 있지. 1호라는 냇가에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감탄사 나오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부째 한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구, 문구로 나누고 요 앞부분에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거야. 감탄사의 특징은 뭐야? 우리 보통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뒤에 흐름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시상 집약, 여기에 주제적인 어떤 압축적인 행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뒤에 흐름이 압축돼 있어. 자, 그래가지고 감탄사지.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걷지 못하게 못 가리요. 이게 이제 실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 주제행 부분이잖아. 그래서 보통 감탄사지의 주제행이 나오는데 자, 봐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재들은 기파랑에 나타내는 소재라고 해석해. 왜? 그냥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고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거기 봐봐. 우리 그냥 이거 뭐야? 저기 보면은 기파랑에 나타내는 소재는 원래는 잣나무 가지 높아 정도가 기파랑에 나타내는 소재일 것 같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흐느끼며 바라보면 이슬 밝힌 다른 기파랑의 광명을 나타낸대. 상징한대.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은 기파랑의 깨끗한 성품을 상징한대.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요. 오히려 수풀이 이제 기파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상징적 의미가 없고 또 1호라는 냇가의 자갈은 기파랑의 강직하고 원만한. 이것도 말이 웃기지. 강직하고 원만하네. 단단하면서 동그랗기 때문에 강직하고 원만한데 아니 이거는 착하고 나쁜 사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강직한데 어떻게 원만하고 원만한데 어떻게 강직해. 말도 안 되지. 요까지 오늘 좀 쉬었다 가자.
자,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그냥 해놨어. 누가?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해석해요. 왜?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그 이론이 없어.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야. 그래서 여기서 깃파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개가 있다 그래. 달, 깃파랑의 강명. 물가, 깃파랑의 깨끗한 모습. 자갈, 깃파랑의 원만하고 강력한 모습. 잣나무가지, 깃파랑의 높은 절개.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뭐야? 시련과 유혹 같은 거지. 잣나무 가지를 이제 덮으면은 눈이라도 덮지 못한 복갈, 파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작품이고, 여기서 주요 내용은 뭐다? 깃파랑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그냥 이 작품을 모르다가 현대어 번역만 딱 보고 여기 깃파랑을 나타내는 소재 뭐 있어? 숯불, 잣나무 가지 이렇게 찾겠지. 근데 실제 여기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달, 물가, 자갈, 잣나무 가지 이거래. 왜? 그냥 암기야. 이해되지? 암기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수능형 문제가 나와도 해설 내용 안 나오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봐. 이거 상징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아니 수능 문제가 그딴 문제가 어디 있어? 근데 수능형 문제 모의고사 평가원은 안 나왔지만 학력평가나 이런 데 나오잖아. 그렇게 물어봐. 왜? 기본 작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은 암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지 이렇게. 그런 작품들이 뭐 있어? 3인국, 흥민국, 관동배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이런 작품 세트들. 이해되지? 자, 마지막 양주동만 한번 잠깐 잡아봐. 자, 양주동은 한 줄 더 넣어가지고 담화체 첫 번째 구부터 세 번째 구 이거는 또 4, 4, 2도 안 지켜 3, 5, 2로 가거든. 첫 번째 세 줄은 다 화자의 질문. 그래서 3에서 8행까지가 뭐야? 달의 대답. 그리고 끝에 두 줄은 화자의 깨달음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담화체로 돼 있는 거지. 화자와 달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태로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맞아? 모르겠어. 근데 유동이 맞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구름을 열어 젖히며, 구름 장막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에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화자가 물었대. 그랬더니 달이 이렇게 대답했대.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랑이 지니서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라고 달이 대답했대. 그랬더니 화자가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감탄하면서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를 참으려 화랑의 오두머리여 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시의 내용이 그렇대. 근데 이것도 똑같아. 여기서 기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깃파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 시를 찾으세요. 그럼 뭐야? 달, 냇가, 조약돌, 잡까지. 왜? 그냥 암기야. 그리고 설이 뭐야? 시련과 유혹이지. 아까 논이었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냥 해석은 그냥 그건데 또 그 상징적 의미는 똑같아. 그냥 그거야. 근데 암기해야 되는 거야. 결국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참기파랑가가 내신에 나온다고 해도 그냥 암기야. 왜? 그냥 그렇대. 옛날부터 상징적 의미가 그렇대. 이런 식인 거야. 됐지? 자, 암민과 제망매가 원앙생과 정과정까지 한 다음에 고려가요는 중요한 것만 딱 나가자. 청산 빼고 단길이 공동 소경 빼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니네가 보면 나을 것 같아. 한림배고 용비열투나 상대배고 순도가는 하면 보면 되고 그 정도 나가자. 나머지 것도 네가 봐라. 니네가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암민가 빼고 해봐봐. 제망매가 정과정, 청산 빼고 가지리 공동, 서경 빼고 이 정도까지 하면 돼. 그래서 제망매가부터 나가자. 암민가 건너뛰고 할까? 암민가만 하자. 8페이지. 자, 봐봐. 암민가. 이거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 가치관에 담는 노래야. 그래서 당시에는 유교가 널리 펼쳐지지 않았어. 널리 유교 가치관이. 여기 보면은 창작 배경 옆에 69페이지. 당시 신라는 천재지변과 천재지변이 민생을 위협하고 외적의 이제 침공 뭐 이런 것들이 외척 중심의 이제 정부 운영으로. 외척은 뭐야? 이제 왕의 이제 외가 쪽이지. 공적인 질서가 곤란하였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정도방이 이제 이러한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소요를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게 이거지. 자, 군은 어비요. 군,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다사샬, 사랑하실 어미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하샤했디 한다면 민이 다사라기보다 민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백성을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스려라는 걸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가족처럼 이게 이제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이다. 어진 정치. 고물다이 살쏨물생, 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를 먹여 다스려서 이따 버리고 어디가 있어 할띠 인용했지. 이 땅 버리고 어디가 있거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제 백성의 말이지.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있 것인가 한다면 나란히 유지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야? 가족처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먹여 살려라. 당시에 이제 정치의 핵심은 뭐였어? 먹이는 거였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가장 이거 지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탄사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군다이 민다이 신다이 한다 하나애들 나란히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내용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 분분에 맞춰가지고 가족과 같이 먹여 살리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75페이지 제망매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야.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야. 제망매가의 이름 자체를 보면 제사를 지내지. 죽을 망자야. 누이, 죽은 여동생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야. 자, 기본적으로 이 시의 주제는 누이에 대한 추모야. 왜? 죽은 노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지. 그러니까 노래들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향가는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표면적 주제와 내용적 주제가 나누어지거든. 자, 표면적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작품을 쓴 이유야. 내용적 주제는 이 시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야. 무슨 얘기냐 봐봐. 우리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대부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찬기파랑이랑 죽지랑의 한기파랑이. 그러면 이거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야? 표면적인 쓴 이유는 추모지. 근데 내용은 어때? 예찬이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쓴 배경설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주제가 되는데 향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술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 봐봐. 안민가의 주제의식은 뭐야? 쓴 이유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거지. 근데 내용은 뭐야? 백성을 가족처럼 먹여 살려가지고 자기 공분을 다해라가 내용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향가들은 내용적 주제와 표면적 주제가 갈려 보통. 이해되지? 처형가도 어때 내용은? 여친이 침범한 아내에 대한 그 여친에 대한 관용이지. 아내를 침범한 여친에 대한. 근데 주제는 뭐야? 전염병의 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한 주제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향가는 내용적인 주제와 표면적인 주제가 다른데 제망매가도 마찬가지야. 표면적인 주제는 뭐야?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거지. 죽어서 제사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야. 근데 내용적 내용은 뭐야?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종교적 승화라고 해.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 이해되지? 자, 이것도 심플치 않아서 해봐봐. 자, 이거는 보통 양주정 버전으로 나와. 요거는 고어를 좀 알아두자. 왜? 워낙 많이 나오는데. 생사로는 삶과 죽음의 길이. 삶과 죽음의 길은 예샤메 여기 있음에 저희고 어묵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는 건 이승이지. 얘는 이승이야.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는데 이승에서 어묵거렸다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그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다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갔단 말도 못 다니고 가라니고. 나는 간다라는 건 뭐야? 죽은 누이가 내가 간다, 나 죽습니다 라는 말도 못 다이려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갔단 말도 못 다이려고 갔다는 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뭐를 상징해? 일찍 죽었다라는 거지. 그 누이가 일찍 죽었어. 이해저에 뻗은 잎다이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그 떨어지는 잎은 뭐야? 누이를 상징하지. 하등 가지에 낳고 하나의 가지에서 낳대. 이건 왜 남매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디요. 죽어서 가는 곳은 알 수 없구나. 인생 무상이지. 그러니까 앞에 사고는 뭐야?
죽음에 대한 슬픔이고, 뒤에 4구는 인생 무상이지. 마지막 2구는 뭐야? 아으 감탄사 나오고, 미타찰은 종교적 극락적이고 불교의 극락에서 만나볼 내는 여기서 누구야? 화자지. 앞에 세 번째 줄에 나는 누구고, 끝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는 화자야. 도 닦아 기다리겠다. 무슨 뜻이야? 도를 닦아서 종교적 극락세계에서 노이를 다시 만나겠다 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어때? 죽은 노이의 슬픔, 죽은 노이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인생 무상을 얘기하려면 감탄사 이후에는 어때? 주제인이 나오는 거야. 종교적으로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즐거워. 패스할 것들 좀 패스하면서 갈게. 원한대가 읽어봐. 지구태양 건데 이거 한번 풀면 되고, 정과정 95페이지 정과정 중요하다. 정과정은 향각의 모여가요인데 이제 몇 가지 타이틀이 있어. 향각의 모여가요. 형태 자체는 향가랑 되게 비슷한데 모여가요들과 같이 신뢰해 있어. 내용을 보면 시푸치 향가랑 되게 비슷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무린말이 신저 스푼디어라고 해서 짧은 두 줄 있잖아. 그거 합하면 어떻게 돼? 딱 10줄이거든. 지금 11줄인데 그래서 시푸치 향가랑 비슷하고, 아손이마 해가지고 제일 끝줄에 있긴 하지만 어떤 시푸치 향가처럼 감탄사가 들어간 것도 비슷하게 그 부분에. 그래서 원래는 향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고려가요 형태로 한글로 불려면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타이틀 하나가 최초의 충신 연주기사야. 충신 연주기사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모해 주인의 그런 노래의 말씀. 그래서 삼위인곡, 송미인곡도 원래 다 여기에서 왔다는 거야.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상사곡, 박인노래.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온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최초, 이거의 이런 충신연주기사들의 최초 버전이 뭐냐라고 찾을 때 향각의 고려가요의 정과정에서 찾는 거야. 자, 정과정은 정서의 이름이 이제 정과정이야. 정서의 그 이름, 그 자가. 그래서 이 화자의 이름을 그냥 갖다가 쓴 건데, 정서에 실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내님을 그리워하우나니, 내님을 그리워하며 오니, 탄 적동세와 나는 비슷합니다. 적동세는 화자의 분진 같은 개념인 거지. 적동세처럼 감정이입하고 있지도 탄 적동세와 비슷합니다. 옳은 것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의 정서 적동세가 나온 거지. 아니시며 거칠이신데 나에 대한 모함이야. 아닌 것이며 잘못된 것이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이 아시나이다. 잔월효성은 뭐야? 해와 별이, 아니 달과 별이 아니다라는 거지. 신적 존재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넋이라도 님과 함께 녀져라. 넋이라도 님과 한데 녀다 뭐여서 살아가다 가다야지. 함께 살고 싶구나 라는 뜻이지. 감탄사 거기 들어가지. 아으는 이제 감탄사 내지는 영구라고 봐. 벽이시더니 미러시니까.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함하던 사람이.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무린말이시죠. 우리들의 말입니다. 스르푼디어 아으. 스르푼디어 슬프도다 아. 그 아우 파트가 지금 히포치한가의 감탄사라고 보일 수도 있어. 왜 그러면 무린말이 신조와 스르푼디어를 합해버린 다음에 아우를 뒤로 보내면 다 히포치한가의 형태가 나오지. 또 그 밑에도 또 아소니마에서 또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히포치한가의 형태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거야. 님이 나를 삼아 잊으시니까, 님이 나를 잊으셨으니까 아소니마 도람들을 시작해 오셔서 아 님이시여 다시 들으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배경설화가 뭐냐면 정서가 이제 고려 의종 때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됐는데 임금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배 갔는데 네가 억울하게 가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상 너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가 있으면 내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고 이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때?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꺼집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향가는 끝났지. 향각의 고려가요까지 이제 고려가요가. 자, 고려가요의 핵심 작품들만 딱딱딱 짚고 넘어갈게.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 보면은 처용가가 나오는데 처용가 간단히만 볼까? 102페이지. 자, 처용가는 우리 그 향가 처용가의 배경 그 번역의 이제 기본이 된 거지. 이거는 좀 어려워서 현대어로 돼 있기는 해. 고어는 아까 이제 그 처용가에서 봤던 그런 고어식으로 원래 돼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간단해. 내용은 이제 봐봐.
내용 앞에서 볼게. 신라 태평성대 밝고 거룩한 시대, 천하 태평의 나후 해와 달에 가리는 신의 터 처용합이여. 처용합이가 이제 그 중심 대상인 거지. 이로써 늘 인생의 말씀 안 하시어도 삼재와 판란이 단번에 없어지거나. 무슨 뜻이야? 처용합이를 믿으면 이제 3가지 제한과 8가지 어려움이 다 없어진대. 아, 아비의 모습이여 처용아비의 모습이여 하면서 처용아비의 모습을 열거하지. 머리 가득하게 꽃을 꽂아 기울인 머리에 목숨이 길고 멀어 넓으시니마 산의 기상 비슷한 무성하신 눈썹 애인 상전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보아서 온전하신 눈 바람찬 틀에 오그러진 귀 복사꽃같이 붉은 모양에 오향을 맡으신 우묵하신 코 청금을 머금어 넓으신 입 배곡유리 같은 흰 이에 사람들의 길이도 복을 성하셔 내미신 턱에 실보를 못 이겨 숙여진 어깨에 길경에 겨워서 늘어진 소매. 다 이게 뭐야? 이슬람 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신라에 보면 서역인상도 있잖아. 거기 가면 이제 서양 그 뭐야 약간 그 아랍인 같은 그 되게 무덤 같은 석상들도 있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랍인들이 신라까지 왔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처용은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해. 자, 그래가지고 슬기 모여서 유덕하신 것은 복과지가 모두 넉넉하여 부르신 배 붉은 폐역에 겨워 굽으신 허리 태평을 함께 즐겨 기나긴 다리 계면조에 맞춰 춤추는 넓으신 발. 자, 여기까지가 처용의 모습을 열거했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누가 지어 세웠는가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의 가면을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나라가 모여 만들어 세웠구나. 무슨 뜻이야? 처용의 명성이 높아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처용을 다 모신다는 거지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처용무라는 춤을 춰가지고 전염병이 돌지 않기를 기원했던 거야 사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아 처용마비를 많이도 세워놓았구나. 버찌야 오야사 묵리야 이거는 이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식물 이름 그 오야 버찌는 원래는 이제 과일 이름이지. 빨리 나와 나의 신포를 메어라. 많이 메면은 나의 것이다. 무슨 말해. 너 빨리 와서 이제 과일들아 내 신포를 메어라. 이런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근데 여기 부분 봐봐. 신라서울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리다가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구나. 아 둘은 내 것이구나.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 부분이 딱 신라 처용가잖아. 처용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해석을 한 건데 이건 지금 현대어로 돼 있지만 국어로 쓰여 있었던 거야. 이런 때 처용합의가 보시면 열병신 전염병의 신은 횟감이로다. 청금을 줄까 처용합이요 칠구를 줄까 처용합이요 청금도 칠구도 다 칠구 열병신 전염병의 신을 나에게 잡아주시오. 이렇게 얘가 화자가 요구를 하면 산이나 들이나 천리멀리 먼 곳으로 처용합의를 피해 가고 싶다라고 전염병 신이 얘기하고서는 아 열병 대신에 소망으로다. 무슨 뜻이야? 도망가 보낼 거라는 거지 열병. 그래서 전염병의 신을 몰아내는 주술적인 노래인 건데 이걸 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지. 근데 많이 안 나와. 그냥 그 상징적인 말. 중요한 게 이제 108페이지에 나오는 청산별곡. 자, 고려가요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청산별곡과 가실이고 이건 보통 1학년 교과서나 2학년 문학에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좀 어렵게 나가면은 동동과 서경별곡이 많이 나오는데 서경별곡은 보통은 이제 가실이랑 비교하면 더 많이 나와. 적극격사랑 소극격사랑. 그 다음에 서경별곡에 플러스 해가지고 서경별곡에 영향을 준 정석과 이 정도가 이제 메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5가지는 좀 하는 거야. 시간이 있더라도. 자, 청산별곡은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야. 매우 중요해. 동동과 청산별곡은 특히나 가시리는 좀 쉬워서 교과서 내신용이고 동동과 청산별곡은 특히나 수능 연기교재에도 자주 실리는 작품들이야. 그래서 꼭 알아두라. 청산별곡은 청산이 이상향의 상징이고 그 이상향에서 살고 싶은 내용을 나타낸 건데 이 청산별곡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현대식 뭐 이기철의 청산행 뭐 이런 시에서도 인용을 할 정도로 되게 이제 현대시의 베이스도 되는 작품 중에 하나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상향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낸 시라고 봐. 청산이라는 이상향이고 별곡은 2가지가 이별 노래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노래. 관동별곡도 관동지방의 특별한 노래 이건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청산별곡인데 기본적으로 청산별곡은 8수로 돼 있어. 8년으로 돼 있는데 형태가 사실은 뭐가 비슷하냐면 봐봐. 1년, 2년, 3년, 4년이 비슷하고 이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5년, 6년 했을 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봐. 왜 그러냐면은 서로 비슷한 게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해.
그래서 순서를 1년, 6년, 2년, 5년, 3년, 7년, 4년, 8년 순서로 갈게요. 서로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수는 얄리얄리 얄랑형으로 돼 있잖아. 두 번째 순서는 얄리얄리 얄라형으로 돼 있어. 오타가 아니라 이거 실려있던 악장 가사에 그렇게 실려있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형은 얄랑형, 두 번째 형은 얄라형인데 아마 오타겠지. 그거 그 책 한 번 하는 그때 난 오타일 거야. 근데 하여튼 기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지율이 오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자. 일수랑 1년이랑 6년을 볼게. 이게 서로 비슷해. 형태가. 자,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자, 사실은 이거 사음보에 가깝잖아.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근데 이거를 굳이 뭐라고 해? 고려가요의 기본 율격 그래가지고 332조의 3보. 이게 이제 고려가요의 기본 율격이라고 하죠. 왜 그러면 보통 이거 듣는 게 청산별곡하고 가실 분이 없는데 이게 제표장에 가서 우리가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려가요는 주요 율격이 청산 332조의 3보예요 라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 근데 이거 지키는 거 전체 고려가요 중에서 10%도 안 되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가르쳐. 고려가요의 특성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아까 처용가는 안 그렇지만 보통은 332조 3보의 분연체 연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다가 어때? 후렴구랑 연구가 발달했다라고 그래. 아까 어디에서 나왔냐? 정읍사 이런 데서 나온 후렴구, 여음구 같은 게 많이 발달한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구전됐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유행가였는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어때? 앞장가사나 앞학개론 같은 악보에 기록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문학으로 배우게 된 작품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고전시간 전부 뭐라고 했어? 노래라고 했지. 시조나 가사 같은 것도 대부분 어때? 중인 가객들이 해동가요, 청구영혼 같은 걸 적어놔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이것도 어때? 앞장가사 앞학개론에 남아있어가지고 악보 때문에 배우는 거지. 나머지 역사책에 남아있는 거 배우는 거 고전시간이라는 건.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살월이 났다. 살겠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랑 달에는 이제 과일 이름이지. 과일들 먹으면서 청산에 살월이 났다. 이거 뭐야? A 구조지.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이렇게. 그리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는 뭐야? 후렴구지. 보통은 고려가요들은 대부분 후렴구가 붙어 있어. 그리고 여음구가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보통 악기 소리를 흉내낸다라고 많이 보고 울림 소리가 많이 들어갔지. 울림 소리 뭐야? 니은, 리을, 미음 같은 것들.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어디에서 나와? 그 밑에 보면은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6년에 나오잖아. 살월이 났다. 바다에 살월이 났다. 나문제라는 해주와 굴과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월이 났다.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 얄라. 둘이 똑같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얘네들이 세트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5년과 6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얘를 딱 올리면은 처음에 살월이 났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밑에서 이렇게 쫙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1.2절 같은 느낌으로 딱 세트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많이 얘기해. 자, 그 다음에 2연 봐봐 다시.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널라와는 너보다야. 너보다 실험하다 모여서 실험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리노라. 자,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인데 너보다 실험 많은 나도 자고 울어. 감정은 이입이지. 내가 실험이 많아서 슬픈데 새가 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감정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어디에 나와? 아까 살월이 났다. 바월이 났다. 밑쪽 봐봐. 요거 5연 보면 뭐라 그래? 어디다 던지던 노른가? 누구를 맞추려던 노린가?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오니노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어디다 던지던 놀고 누구나 맞추던 놀고 서로 비슷하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세트를 이룬다라고 봐. 그래서 새는 자기의 슬픔에 감정이입한 파트고 어디다 던지던 놀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놀인가는 운명적인 슬픔에 나타낸다고 봐. 그 돌에 맞아 온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봐. 운명적인 어떤 고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년 가보자. 이 부분 제일 중요해. 청산별곡은 기본적으로 속세, 인간 세상에서 청산이라는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이 이상향을 동경하는 시로 쓰여 있다라고 보거든. 이게 기본 베이스야. 그래서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그리고 바다에 살월이 났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때? 새가 오는 거에 감정이입할 정도로 슬프고 운명적인 시련에 돌에 맞아 울어서 슬프고
이런 상황에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근데 3년만 특이해. 이 청산배울의 가장 핵심은 3년인데 해석도 다양하고 좀 그 개념도 좀 달라. 왜 그러냐면은 3년은 기본적으로 3년만 청산에서 속세를 바라보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부분이야. 나머지는 다 속세에서 청산에 능력하는 건데 3년 부분만 뭐야? 청산에서 속세를 바라보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거를 해석해놓고 그걸 우리는 그냥 계속 그대로 배운 거야. 이 식으로. 자, 3년의 내용 보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가 그러면 뭘까? 가던 새는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 우리 요번에 우유어 이거 오늘 시험인데 자, 오늘 시험지에 보면은 큰 사람 지금 어휘. 자, 밭에 나타내는 단어 뭐 있었어? 이번에 그 고유어 시험에 나오는데 오늘 거 남새야 남새. 줄여서 뭐라 그래? 새. 뭐야? 가던 새, 갈던 밭이 되겠지. 갈던 밭, 갈밭 본다.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갈던 밭은 이제 속세에서 이제 일구던 밭이겠지. 물 아래는 그래서 속세라고 해서 그래. 혹은 가던 새는 아까 이연에서 울던 새 있지. 감정이입해서 울던 새. 그 새가 속세에 날아가는 지나가는 새라고 해석을 해서 그 지나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속세에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두 가지로 해석을 해. 그래서 어쨌거나 속세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잉묻은 장별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묻은 장별란이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이끼 묻은 쟁기.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유랑농민. 농민,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먹고살기 힘들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전쟁도 일어나니까. 혹은 지식인. 지식인은 뭐야? 고려 무인정권, 무신정권 시대에 쫓겨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야? 날이 무딘 병장기. 폐장력. 혹은 세 번째, 녹이슨 은장도. 그러면 이별한 여인으로 해석해. 사실 화자간에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그냥 뭐 이게 이끼 묻은 쟁기나 뭐 날이 묻은 병장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해석해 놓겠지 옛날에 서울대 공부과 출신에. 그럼 어때? 우리가 그냥 그걸 배우고 외우는 거야.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맞는 말이야? 난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냥 저렇게 나와.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봐. 이게 나오면 그냥 외우라는 뜻이야. 그래서 잉묻은 장글랑은 뭐예요? 그럼 그냥 세 개 쭈르륵 나오면 되고 이끼 묻은 쟁기, 날이 묻은 병장기, 녹이 쓰는 장도. 이거는 나 학생 때도 그렇게 배우고 우리 어머니 때도 그렇게 배웠어. 그냥 그거야. 왜? 이유가 없어. 그냥 옛날에 저렇게 해놔서 그냥 그게 맞대.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너희 부모님한테도 물어봐. 똑같이 얘기할 거야. 청강배구에서 잉묻은 장글랑이 뭐야? 어머니도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거 맞아 그러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이럴 거야.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가르쳤어. 옛날부터 계속. 자, 그래가지고 그냥 잉묻은 장글랑은 뭐야? 이제 이끼 묻은 쟁기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거에 따라서 화자가 바뀌는 거지. 이 이상향을 동경하면서 속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유랑 국민일 수도 있고 무신정권에 쫓겨난 지식인일 수도 있고 폐장병이거나 이별할 여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지? 자, 그럼 다시 뒤로 봐야 되겠지? 가던 새 본다. 그거랑 비슷한 거 7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가다가 들어라. 가던 새 본다. 가다가 들어라 비슷하지.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그때 모랄에 가던 새 본다 비슷하지. 애정지는 뭐야? 보통은 뭔지 모르는데 부업이라고 보통 해석해. 정지라는 게 보통 이제 부업을 해석할 때 쓰기도 하거든. 애정지 그래서 별도로 떨어진 부업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원래 몰라. 근데 앞뒤 관계상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석한 거야. 사슴이 짐대올라 해금의 혁언에 들어라.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게 돼. 그러니까 3년이 제일 메인이고 7년도 되게 메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해석이 좀 많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자, 봐봐. 해석 그대로 보면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지고 초파도 아닌데
해금이라는 이런 악기가 있어. 그러니까 기타 같은. 해금을 켜본을 들어라. 이렇게 키고 있대. 근데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해석하는 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적을 바라는 심리. 무슨 뜻이야?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슴 분장을 한 강대가 공연하는 걸 보는 거야. 혹은 이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을 오타로 내가지고 사람이 적어놓은 건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공연하는 사람을 목연하는 악공의 공연을 보는 거지. 악경을 한다는 거지. 혹은 이 장대도 그래. 이게 장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바다 노래잖아. 6년에 바다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돛대 선원이 올라가서 연주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 근데 이것도 옛날부터 이렇게 해석했어. 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공연이나 봐야 되겠다. 광대가 분장하고 공연. 혹은 돛대 위에서 사람이 연주하는 거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자. 사연으로 간다면 8년으로 갈게. 이런 공 저런 공 하여 낮은 진행하 소리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진행했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발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이제 밤은 절망스럽다는 거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독대에서 사는 게 힘든데 밤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8년 봐봐. 8년에 보면은 갔더니 배부른 독에 서있는 강토를 빌어. 아까 애정이 가다가 들어라가 부업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왜 그러면 갔더니 서해진 강수를 빚는다고 하는데 강수는 보통 술을 의미하거든. 술을 빚는 곳이니까 부업이라고 좀 해석한 거야. 정지라는 걸 부업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술을 빚어라. 조롱봇 모양의 누룩이, 조롱방 모양의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누룩은 이제 술의 재료니까 술을 의미한다고 봐. 주객견들이 술이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 이건데 사실은 내가 술을 잡아서 속세의 시름을 입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부엌에 갔더니 술을 빚고 있네. 술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술 마셔야지 이런 뜻인데 사실은 뭐야? 내가 술을 붙잡는 거지. 속세의 시련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노래는 사연당 묶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지? 모르겠는 거. 이거는 외워라. 암기야. 그냥 이거 자체 보고서 알 수 있어? 모르지. 근데 보기 거의 안 주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냥 물어봐.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라. 이거는 중요하다. 고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뒤로 가보자. 상상배공 넘어가서 반시리로 가봅시다. 페이지 127페이지. 과실이는 교과서에 제일 많이 쓰는 작품 중에 하나. 1학년 교과서 중에. 왜? 고려가요 중에서 그래도 쉽고 문학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또 짧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실리고 보통 과실이랑 같이 시조나 아니면은 진달래꽃 같이 우리 민족의 한 해 정도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정서 표현 이런 거 같은 것 때문에도 실리기도 해. 그래서 가장 기본 작품 중 하나예요. 과실이. 과실이는 되게 기본형인데 봐봐. 과실이 기본적인 작품. 가실이 있고는 의문형이지.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가시리. 자, 어떻게 돼? 그 정도 배운 중에 하나는 그냥 가다에다가 시, 리, 이거지. 기억나? 어간어근, 시 뭐야? 주체 높임이지. 리잇은 뭐였어? 상대 높임 의문형이지. 상대 높임 미래 의문형. 고는 뭐야? 설명의문이지. 원래는 이게 설명의문이어야 돼. 설명의문 어미인데 여기서 뭘로 쓰였어? 한정의문으로 쓰였지. 이렇게 셋은 고정법 해야 되는 이야기들 이거 나올 거야. 근데 너희 둘은 했지. 근데 너는 거기 가면 또 나올 거야.
쉽겠네. 한 거 또 하고 가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은 뭐야? 영구지. 의미 없어. 운을 맞추기 위해서 너는 나는 의미 없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지. 위증질과 대평성대 뭐야? 후렴구지. 특별한 의미 없는데 뭔가 태평성대를 기원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 없는 후렴구다라고 하기도 해. 자, 이 후렴구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을까? 여음구나 후렴구는. 우리가 궁중음악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왔다라고 봐. 그래가지고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보는 거지. 원래 고려가요에서 그냥 구전될 때는 없었는데 궁중음악에서 연주하려다 보니까 이제 운율도 맞추고 후렴구 넣어서 좀 격식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때려 넣었다라고 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약간 삼음보 느낌이 나거든. 가실이 있고. 근데 나는 애 붙으면 사음보 느낌이 나게 바뀌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갔다라고 보는 거고. 날러는 어찌 살라? 나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 고조되지. 이별 상황인 거야. 잡사와 두얼이 만나난 선하면 아니올 쉐라. 자, 잡사와는 뭐야? 잡삽아지, 잡다지. 근데 님을 붙잡는 거니까 뭐야? 삽 붙였지. 삽 뭐야? 객체놓음이었잖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어봐. 중대고 배운 사람들은 아는 거고. 잡삽에다가 뒤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 잡삽아가 되는 거지. 근데 어때? 이 수경어 비용 없어지면 뭘로 바뀌어? 뭐하러 바뀌지? 그래서 잡사와 잡아둘 일이지만은 잡사와 두얼이만은 잡사둘 일이지만은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올 쉐라 뭐야? 아니올까 두렵다. 쉐라는 뭐뭐하니까 두렵다잖아.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님을 못 붙잡는 이유가 나오지. 선하면 아니올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님은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가 돼. 서로님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 혹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님이 서러울 수도 있고 내가 서러울 수도 있는 거지. 해석이 두 가지야. 서로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서오셔서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소망이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는 어때? 님을 붙잡지 못하는 소극적 사랑이 나타나지. 가시리는. 근데 이따 배울 서경별국에서는 적극적 사랑이 나타나. 적극적 사랑은 어떻게? 님이 나를 이별하면 나는 생업 버리고 쫓아갈 거야. 이런 부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시리와 서경별국을 보통 많이 비교를 해. 서경은 뭐야? 평양이지. 별곡, 평양에서 이별하는 노래야. 이따 배울 건데. 그래서 가시리와 서경별국을 많이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난해하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자꾸 여러 가지 섞어서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내기도 해. 막 저런 거 있잖아. 이제 외부 지문 많이 때려넣는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민국에서 보면은 송민국 뒷부분에 이제 나벌과 그 다음에 구준비가 있잖아. 나벌이 뭐야? 소극적 사람. 구준비가 적극적 사람 상징 아니고. 그랬을 때 가시라 서경별국 놓고 가시리 또 소극적 사람, 서경별국 적극적 사람이지. 그런 거 비교하는 문제 내기도 해. 그러면 작품 4개를 갖다 때려넣으면서 문제를 낼 수 있지. 그래서 어렵게 문제 낼 때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내가지고 한 작품이라도 모르면 나가리 되게끔 만들기도 해. 그래서 어쨌거나 자, 가시리는 그렇고 뒤로 가보자 또. 동동이 나오지. 동동은 수능 연계 교재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야.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고려가요가 동동이야.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려가요는 가시리고, 청산별공은 가시리나 수능에서 둘 다 반반씩 나오는 느낌이야. 자, 동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소리를 음치하는 거라고 봐. 그 후렴구가 아으 동동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동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북소리를 이제 음성 상징으로 표시한 거라 그런 거지. 대부분의 고려가요들은 다 후렴구가 있어. 자기만의 후렴구. 그러니까 뭐 어기야 어강들이 아오다롱들이 뭐 이제 위증질과 대평성대 아으 동동단이 뭐 얄리얄리 야랑성 얄라리얄라 전부 다 근데 뭐가 들어가? 물리소리가 들어가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자, 동동도 마찬가지지. 아으 동동단이라고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원령체가라고 해. 원령체가라는 건 뭐야? 각 달별로 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수야? 12수짜리 있지.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뭐가 들어가? 서사가 들어가서 정확히 말하면 13수가 돼. 서사도 후렴구, 여음구와 마찬가지로 궁중음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왔을 거라고 봐. 왜? 서사 파트는 내용이 안 이어져. 그냥 갑자기 축사가 나와. 뭐 이제 복을 드리고 뭐 덕을 드리고 덕복 받아가세요 한 다음에 노래 시작하는 거거든. 거기가 어때? 내용과 안 이어지지.
그래가지고 보통 서사 파트는 궁중음악에서 연주하기 전에 임금님한테 인사드리고 신한테 인사드리고 그러고 시작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봐. 자, 동동은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좀 복잡하니까 이제 보자. 정리를 해볼게. 동동도 서로 비슷한 세트가 두 개씩 엮어져 있어. 자, 일단은 서사가 있고 서사는 몇 월로 가지? 1월령, 1월이라는 뜻이야. 2월령, 3월령, 2월령과 3월령이 서로 형태가 비슷해. 그 다음에 4월령, 4월령과 1월령이 서로 형태가 비슷해. 그리고 5월령 별도로 가고 6월령, 7월령, 8월령, 7월령과 8월령이 서로 형태가 비슷해. 9월령, 10월령, 6월령하고 10월령이 서로 형태가 비슷해. 그 다음에 11월령, 9월령하고 11월령이 서로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12월령. 12월령은 부딪히면 6월, 10월과 서로 비슷해. 요게 기본적인 체계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외워두면 좀 편해. 동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각 계절별 절기별 행사 뭐라고 해야 돼? 명절.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 2개 나와. 세 번째 님의 모습 비유한 것. 네 번째 화자의 정신. 딱 이렇게 4개만 보면 돼. 동동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거의 4가지에서 내. 그러니까 각 명절, 절기별 명절이 있고 그것도 이제 매달에 다 있는 건 아니야. 몇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나오고 임의 모습을 비유한 단어 3개 나오고 2개 나오고 화자의 분신 나타낸 단어가 3개 나오고 요거 3개, 요거 2개, 요거 2개, 명절 이렇게 6개다. 한번 보자. 2월에 연등절, 5월에 단오절, 그 다음에 6월에 유두절, 7월에 백중절, 8월에 한가위, 9월에 중양절. 6개네. 명절 6개, 객관적 상관물이 2개. 객관적 상관물이 2개는 3월령과 아니지 1월령과 4월령에 있어. 여기에 흘러내린 물, 아린물이라고 있어요. 현대어로 좀 봐줄게. 흘러내린 물,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다음에 4월령의 꾀꼬리,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다음에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연등절에 난 화자 된다. 님의 모습. 그리고 3월에 진달래 꽃이 님의 모습 나타내는 거고. 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분신 나오는 게, 그래서 요게 2개 세트고, 요게 2개 세트고, 객관적 상관물. 여기 분신이 6월, 10월, 12월에 나와서 성 세트인 거야. 유두절에 빛, 이게 화자의 분신. 그 다음에 10월령에 오리소나무. 안녕. 숙제 가져갔어? 저 바로 가야 돼가지고. 숙제는 했어요. 했어? 잠깐만 봐봐. 12월령은 이제 그 젓가락. 이렇게 돼. 자, 봐봐. 서사부터 볼게. 덕을한 공배에 받잡고 고글한 림배에 받잡고. 무슨 뜻이야? 덕은 뒤에 받지, 복은 앞에 받지. 신령님과 임금님께 덕과 복을 바치는 거지. 덕이여 복이라 하늘 나라고 소이라. 덕이나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 전문가리.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야? 처음에 이제 덕과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 동동의 주제의식은 크게 2가지거든. 하나는 송축이야. 송축이라는 건 뭐야? 축복하는 거지. 그래서 송축에 관련된 게 서사 송축, 그 다음에 2월령, 3월령, 5월령이 송축이야. 님의 모습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송축 예찬 파트가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야? 연모와 고독이야. 임에 대한 연모, 그리움과 화자의 고독이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다 그래서 주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임에 대한 송축과 그리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송축에 들어가는 거지. 서사는 내용이 좀 별개긴 하지만 그 다음에 1월부터 보자. 자, 1월은 뭐라고 있어요? 4월이라고 있는데 1월, 4월 볼게. 자, 정월, 시옷, 의지, 관현적 조사야. 정월의 날이 물은 흘러내린 물은 아으 감상하지 어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어저 녹죠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물은 그래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은 뭐야? 온누리 할 때 누릿이 세상이야. 누릿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본 몸하 몸이여 홀로 되었죠. 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어때?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어때? 이별하고만 계속 있다는 거지 변화 없이. 그래서 물이 뭐인 거야? 객관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외로움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사연 봐봐. 4월요. 4월에 안인이죠. 잊지 않고 아으 감탄하니 오실서 꾀꼬리 세요. 오는 꾀꼬리 세요. 무슨다 무슨 일로 녹사님 녹사는 화자의 임의 직책이야. 화자가 기다리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에 잊고신겨 잊고 계신가 무슨 뜻이야? 꾀꼬리는 나를 찾아오는데 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 이거는 나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문, 이건 님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문인데 둘 다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 이렇게 두 개 나와. 자, 그 다음에 2월과 3월 비슷하지. 2월 보자. 자, 2월 보름에 2월 보름은 뭐야? 연등전이지. 불교행사 있는 곳이야. 구구 불교에서 이제 연등 그 다는 2월 보름에 높이 현, 높이 매단 등불 다워라. 이거는 뭐야? 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 님의 훌륭한 인품을 나타낸 거라고 봐. 만인을 비추실 주의셨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 같구나. 그래서 님을 예찬하고. 그 다음에 3월도 어때? 3월 남여 개한. 3월이 지나면서 개한. 핀 만춘의 달래꽃이요. 달래꽃이라는 거지. 달래꽃은 뭐야? 진짜 달래에서 진달래인 거잖아. 진달래꽃이 나타내는 거지. 만춘은 그리고 뭐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1, 2, 3월을 뭐라고 불러? 통상 삼춘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1월이 뭐야? 맹춘, 2월이 중춘, 3월이 만춘. 보통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삼하, 삼추, 삼동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걸 각각 뭐라 그래? 맹하, 중하, 만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추는 이제 음력 3월에 나타내는 거지. 달래꽃이 남이 부러워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진영하신다. 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님의 훌륭한 인물과 님의 모습을 비유한 것. 그래서 님의 모습 비유하는 거 두 가지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뭘로가 5월력. 5월력은 특별한 거 없어. 그냥 5월 5일에 님에 대한 송축 나오는데 5월 5일은 단오절이지. 5월 5일 단오날. 풀인날은 단오날의 또 다른 말이지. 아침 약은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증후는 천이란 뜻이야 우리말로. 그래서 천년의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고 했던 겁니다. 불로장생약이라는 거지.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 그래서 님한테 그걸 바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송축은 다 끝났어. 이제 다 연목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6월과 10월과 12월이 비슷해. 왜? 화자의 분신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6월부터 보자. 6월 보름은 유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창고로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빗으로 머리를 빗어서 그 빗을 부러뜨려가지고 벼랑에 버려야지만 액땜을 할 수 있다는 날이야. 근데 그 6월에 액땜하려고 부러뜨려서 벼랑에 버린 빗같이 내가 버려졌다는 거지. 그래서 6월 보름 유도절에 아으 벼랑에 버려진 빗 따워라. 빗 같구나. 돌아보신 님을 적공 잠시나마 존리노이다. 따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버려졌지만 그래도 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화제의 분신이 뭐가 나와? 버려진 빛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월로 내려가봐. 쭉 아래쪽에 10월. 10월이 비슷한데 10월에 아유 잠깐까지 점이다 뭐야. 얇게 잘게 썬 바다 보리수 나무 같구나. 보리수 나무까지 갔다는 거지.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으셨다. 무슨 뜻이야? 10월에 잘게 점이어가지고 깎아낸 보리수 나무를 버려져가지고 이제 누가 찾을 사람이 없게 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리수 나무 맞아요. 분신이 나타나지. 그래서 얘네 둘이 비슷하고 12월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12월도 분신이 나오니까 같이 세트로 가볼게. 봐봐. 자, 12월에 금디나무, 산초나무라는 뜻이야. 금디나무로 깎은 아으 감탄다. 나얼밭
받쳐 올릴 쟁반 위에 저어 나오라. 젓가락 같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님한테 바치려고 만들었는데 님의 앞에 들어 올리니 님의 앞에 올렸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대. 무슨 뜻이야? 내가 님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게 됐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봐. 그래서 젓가락 뭐야? 화자의 분신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게 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자의 분신 나오고 6월, 10월, 12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비슷해. 7, 8월은 뭐가 비슷하냐면 각각 다 둘 다 명절이잖아. 유명한 명절, 제사지라는 명절인데 이 명절에 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진정한 명절 같고 나 혼자 있으면은 외롭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더라. 7월 보름은 백종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종 여러 가지 제사 음식들을 100가지를 배치해 놓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 그래서 7월 보름에 백종 100가지의 여러 제물들을 펼치해 놓고 님을 한데 여가를 원해 비웁니다. 님과 함께 여다 살아가다니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비웁니다. 그리고 8월 보름은 뭐야? 한가위잖아. 한가위 한가배라고 그러기도 하지 옛날에는. 그래서 8월 보름은 가뱃날 한가위지만은 님을 모셔주고 님을 모셔 살아야지만 오늘날이 한가위 같습니다. 앞에 백중절에는 어때?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가위에서는 어때? 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백중절이 아니 한가위가 진짜 한가위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둘이 비슷하지. 명절날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9월은 어때? 고독감이 나타나는데 11월이랑 비슷해.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화가 피는 계절인데 이때 이제 꽃부침개도 해먹고 시도 짓고 뭐 이러는 계절이야. 9월 9일 중양절에 약이라고 먹는 황국화 꼬지 안에 드니 세셔가만 아니라 새는 풀 세자를 보아가지고 세처라고 해가지고 어때? 초가집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그래서 꽃이 마당 안에 피니 초가집이 오히려 어때? 쓸쓸하구나 적막하구나.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중양절에 꽃이 막 폈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고독하다라는 고독감을 부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11월로 가봐. 11월도 고독감이 나타나는데 11월에 봉당 자리에 한삼 묶어놓어. 봉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봐봐. 우리 한옥을 지을 때 보통 뭐부터 지어? 이렇게 줄줄절부터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석가래와 육마루를 올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지붕을 올리지. 초가던 기와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벽을 바르잖아. 벽을 발라가지고 문을 달면 이게 뭐야? 이게 방이지. 온돌 넣고.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깔면 이게 뭐야? 이게 마루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혹은 벽만 한쪽에만 있어. 이게 뭐야? 공당이. 보통 창고로 쓰기도 하고 문이 없는 이렇게 벽이 한 면이나 두 면만 있고 이제 문 없고 아니면 세 면 있고 문 없고 이렇게 있는 데들 있잖아.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봉당이고 추울 거 아니야. 11월에 봉당 자리에 있으면. 여기 봐봐. 11월인데 겨울철인데 봉당 자리 한삼은 이제 한삼못이 뭐야? 여름옷감이지. 여름옷감을 덮어놓어. 살아야 살아온 데 슬픈 일이구나. 고운인가 스시로 각각 떨어져 열셔 살아가는구나. 무슨 뜻이야? 11월에 추운 자리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슬프게 살아간대. 그래서 고독감이 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9월과 11월이 비슷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게 다야. 공통은. 이해됐지? 그래서 계절, 절기, 명, 객관적 상감을 임의 모습, 화자의 문제 끝. 됐니? 자, 다음으로 가보자. 공동도 작품 같은 것이 162페이지 정석가는 간단히만 정리하고 가볼게. 자, 정석가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가면서 인과의 이별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노래인데 뒤에 있는 성경 왜곡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정리하면서 넘어갈게. 야, 이런 거야. 봐. 옛날에 무슨 앱이 있길래 내가 이제 그거 돌려를 내 친구랑 장난 나가서 결혼할 확률이 나왔어. 결혼할 확률 물어보는 노래인데 박성호님이 결혼하실 확률은 북한이 미국을 침공해서 점령할 확률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내가 이거 이별할게. 이별할 건데 북한이 미국을 점령하면 이별할게. 가능해? 안 돼. 그건 무슨 뜻이야?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반어법이야. 이 시는 어때? 거기 보면은 이제 님과 이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앞에 서사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결사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정도로 해서 총 6수로 돼 있는데 자, 처음에 1수는 그냥 서사야. 봐봐.
징하, 도라, 당금계 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 없는 서사보기도 하고 징과 돌은 뭐야? 징은 악기고 돌도 이제 돌로 만든 악기라고 봐. 그래서 징이여 돌이여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징과 돌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해 별명이나. 그래서 징과 돌이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선왕성대의 논이아와 지이다 무슨 뜻이야? 태평성대라는 뜻이 선왕성대는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자, 논이아와 지이다. 고전법 배운 사람들 한번 보자. 자, 논이아와 지이다 무슨 뜻일까? 놀다지. 니, 아, 와, 지, 이, 다. 이렇게 되겠지. 아와니까 논이 이렇게 되겠지. 논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놀다의 의미겠지. 앞이 들어갔어. 근데 이게 아마 여기서 왔겠지. 그러면 객체 높이만 하겠지. 객체 높이만 다음에 니는 뭘까? 현재형이겠지. 현재형이 그 다음에 연결형이 나오고. 자 봐봐. 모모 지다는 원래 현대국어에서 뭐였어? 피동이지만 중세국어에서 뭐야? 모모고 싶다. 자 그러면 놀고 싶습니다. 이 상대 높임이지. 그래서 놀고 싶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여해아와 지이다 무슨 뜻이야? 여의다가 무슨 뜻이야? 여의다는 중세국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오늘날에도 그러거든. 이거 뭐야? 이별하다. 부모님을 여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딸을 여기다, 딸을 시집 보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써. 그럼 여기서 보면 이별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별하겠다는 거야. 근데 불가능한 상황 하고서 이별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지. 자, 봐봐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을 쭉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일. 끝에 두 가지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없어지는 일을 얘기해. 자, 봐봐. 삭삭히, 바삭바삭이라는 뜻이야. 음성상징어. 바삭바삭한 새모래, 가는 모래 벼랑에 나는은 영어 뭐야? 구운 밤 잣대를 씹습니다. 밤을 구워서 모래벼락에 씹는데 그 밤이 음이 돋아서 싹이 나면은 유덕하신 님의 여해와 지이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반어법이지. 이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만들어서 바위에 덧붙여서 그 꽃이 새 묶음이 나면은 헤어지겠대. 가능해? 안 되지. 근데 이건 불가능한 생성의 상황인 거지.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무쇠로 천릭을 만들어. 천릭은 이제 조선시대 군관들의 옷이지. 무쇠로 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 옷이 다 헐어야 돼. 이건 어때? 이제 소멸의 상황이지. 아까 전에 생성의 상황인데 소멸해야지만 유독한 분과 헤어지겠대. 또 무쇠로 한 소를 지어가지고 큰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자라는 산에 놓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헤어지겠대.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육수가 중요한데 이건 서경별곡 3수랑 똑같거든.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제 서경별곡이 짜집기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행했던 당시의 노래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세 편을 모아서 만든 게 서경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석가의 포문이랑 같거든.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이거는 이제 뭐야? 구슬이 있고 이 구슬을 이렇게 실로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봐. 이 바위는 시련을 의미해. 떨어지는 건 이별, 구슬은 사랑, 끈은 뭐야? 믿음이야.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데 끈이 딴 그치니까 기는 끈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구슬이 사랑이 바위 시련을 만나 이별하게 된들 사랑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하게 된들 믿음이야 그치리까? 라는 뜻이지.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서리법이지. 증문해 천년을 외워 곰 뭐야? 강세점에서 외로이 여신들 여다 뭐야? 살아가신들 살아간들 신이 땅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영원한 사랑 명세를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이 뒷부분이 이제 서경별곡의 그대로 나와. 자, 서경별곡으로 가보자.
서경배곡은 가시리랑 비교하면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리는 소극적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서경배곡은 적극적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뒤에 바로 서경배곡 보자. 172페이지. 서경은 평양이 이제 고려시대 이제 평양을 서경이라고 그랬잖아. 서쪽에 있는 수도 그래가지고. 서경별곡, 서경에서 이별하는 노래인데 보통 고려가요들을 여기 사랑 노래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했어. 남녀 간에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모모의 노래.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되게 싫어해가지고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어 있던 걸 거의 다 조선 후기가 없애버려. 앞장가사나 앞학개봉이 그래서 남아있기만 하고 거의 이제 궁중음악으로 안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서경배곡이랑 만전춘별사 같은 거야.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야. 특히 만전춘별사하고 이게 우리가 고려가요 중에서 유명하긴 한데 교과서에 거의 안 나오는 작품이 있어. 수능상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쌍화점하고 만전춘별사 이 두 가지는 고려가요 중에서 남녀 상열지사의 대표작이야. 그래서 되게 음란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수능 가끔 나와. 만전춘별사나 수능 특강 주제에는. 잠깐만, 저거는 만전춘별사는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남녀간의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 서경배곡 보자. 이것도 이제 남녀 상열지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이별 노래에 가깝지. 근데 이것도 보면 막 질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되게 싫어해서 조선시대에 거의 없애다시피 했던 노래 중에 하나야.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이렇게 가지. 아질가는 영어군이 특별한 내용 없어. 서경이 서울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그러니까 서경이 수도이지만은, 그러니까 작은 수도라는 거지. 평양이 수도이지만은, 그리고 위 도어령정 도어령정 다린디는 뭐야? 후령군이 특별한 의미 없어. 닭군대는 뭐야? 닭긴데 바닥이 닦인 곳, 발전된 곳이지. 발전된 곳, 소성경,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 작은 서울을 고예마는은 오타라고 봐. 괴요마는이라고 봐. 괴요는 뭐야?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이건데 오타는 안 봐. 사랑하지만은 여해가 또 나오지. 여해물론 이별하기보단 질산배는 뭐야? 질산배를 국외음악에서 질산배라고 한 거지. 그래서 길쌈과 배는 뭐야? 여자의 생업이잖아. 보통 옷감 만드는 일이지. 옷감 만드는 일을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사랑하신다면, 울어보 뭐야? 울며 강세경대사지. 병리노이다. 따르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야? 내가 생업을 버리서보더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면 따라가겠다. 그래서 가시리와 반대되지. 그래서 소극적 사랑, 적극적 사랑에서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세트로 많이 배워. 자, 그래가지고 1년은 이런데 이게 짜깁기 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년에선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잖아. 안녕. 근데 2년 3년 가면은 어때? 2년 3년 가면은 내용 자체가 주제의식이 전혀 벗어나.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2년은 정석화 마지막 년이 그대로 나와. 구수리 바로 위에 지신데 긴이 딴 그치리니까 주문회를 외우고 여신데 신이 딴 그치리니까 짜릿게 한 것 같지.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때? 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3년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 봐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놓았는가 사고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별의 공간이잖아. 평양에서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에 이제 나루토가 있어. 이 나루토에서 배가 있고 이 배를 사공이 저어가지고 님을 태우고서 떠났는데 내가 보니까 님이 저 건너편에 건너가면은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아. 다른 여자. 그래서 이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은데 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사공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님이 가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애꿎게 이 사공의 와이프도 있는데 네 각시 바람났어. 너 그것도 모르고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각시나 챙기지.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내용이야. 말도 안 되잖아. 갑자기 이제 내용이 바뀌지 주제의식이. 그래서 서경별곡이 3개가 짜깁기 노래라는 거야. 일단은 1년 내용은 그런데 2년은 서경별곡과 좀 관련이 있지만 이건 정석가 내용 그대로 갖다 짜깁기 하는 것 같고 3년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놓았는가 사공아 네 각기 넘난지는 왜 음란한지 혹은 바람난지 몰라서
열배에 실었는가 사mon가 무슨 사공아 열배에 얹었다는 건 뭐야? 우리 님을 가는 배에 얹어가지고 태워다 주고 있느냐 너 가서 빨리 아내나 확인해 라는 뜻이야. 대동강 건너편 꽃은 이제 다른 여자를 상징해. 배 타들면 겉거리이다. 우리 님이 대동강 건너가면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아. 이거는 뭐야? 사실 영원한 사람 뭉치하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지. 주제의식이 세 개가 다르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서정별곡이 유행가를 짜집기해서 만든 노래다 보통 얘기를 하는 근거가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하고 정석과 이연이 그 6년이 이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네. 됐지? 자 뒤로 가보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럼 봐. 이건 내가. 자 여기서 끝내자. 나머지는 숙제.